안녕하세요. 주말 면도는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현대 오일뱅크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크게 4개의 분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무일반, 국내 영업, 엔지니어, 그리고 연구직이지만 연구직은 석사 이상이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무일반과 국내 영업, 엔지니어 직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분석 자료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기업 분석 자료 한번 읽어 보시고요.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직무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기업 분석을 하지 않고 면접 단계에서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기업 분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사항에 맞게 글자 수를 최대한 작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보면 글자 수가 너무 적어서 성의 없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관이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글자 수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성의 있게 작성했는지를 파악한다기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느낌을 주시는 것이 좋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는 전체 문항을 한번 분석해서 문항별 주요 키워드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잘 활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두문행결점이라는 이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구하는 글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사용해서 소제목으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400자는 좀 넘어가기 때문에 소제목 정도는 만들어서 좀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관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두문행 결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가지식으로 작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항에서 질문하는 중심 내용을 쓰고 그 중심 내용에 대한 나의 행동,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통한 느낀 점 또는 배운 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로에 있는 거는 전체 내용에 대한 분량을 적어 놓은 건데요. 처음에 초안을 작성하실 때는 이 분량이 한 2배 정도는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쓴 글을 줄이는 것은 쉽지만 짧게 쓴 글을 길게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글을 쓸 때는 길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1964년 극동석유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입니다. 1994년 오일뱅크 브랜드를 도입했으며 2000년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2010년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계열 편입됐습니다. 2000년 현대그룹의 형제인 한 당시 많은 계열사가 그룹에서 계열 분리됐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도 현대그룹사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그룹사죠. 현대중공업 그룹이 현대오일뱅크를 2010년 인수한 것처럼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인수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계열 분리된 후 다시 현대가에 있는 그룹사들로 편입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주요 사업 개요는 현재 국내 4위의 정제 능력을 가진 정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기준으로는 여기는 3위라고 써 있지만 SK 계열의 주유소들을 300여 개 인수했기 때문에 현재 국내 내수 점유율은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최상위의 고도화 설비 비율을 갖추고 있고 원유 도입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0% 내외의 내수 판매 비중을 바탕으로 정유 부분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식 공개, IPO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아마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속회사 및 합작회사를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 부분의 이 진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수합 분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강점은 진입장벽이 높은 장치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중진료 분해시설 등 높은 고도화 비율을 달성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코와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원유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람코의 주식을 매각해서 현재 아람코가 현대오일뱅크의 제2 대주주입니다. 참고로 아람코는 우리나라 S-오일의 대주주입니다. 약점은 SK네트워크스 주유소 인수에 따른 자금 부담과 모회사인 현대중공업 위기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현재 재정적인 위기 상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신규 사업을 벌려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문제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IPO, 주식 공개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주식 공개를 하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주식 공개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식 공개가 늦춰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무 일반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적인 측면에서는 SK네트워크스 직영주유소와 임차주유소 302개를 인수함에 따라 국내 내수 시장은 점유율이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규모의 경제학을 실현했기 때문에 매출뿐만이 아니라 수익률 측면에서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에너지 기업 도약을 위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하락에 따른 도입 원가가 인하되면 수익률을 높일 기회도 있습니다. 물론 정제 마진이 하락됨에 따라서 이윤율이 감소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현대오일뱅크의 강점인 높은 고도화로 인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적인 측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회적 측면에서 말씀드린 유가 하락에 따른 도입원가 인하라는 장점이 정제 마진이 하락됨으로써 상쇄돼서 기업 전체적으로는 이윤율이 하락하는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가 하반기에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협적인 요소는 에너지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죠.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체적인 에너지 시장이 변화되기 때문에 정유회사가 갖고 있는, 특히 현대오일뱅크가 갖고 있는 주유소라는 사업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오일뱅크의 수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수합 분석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